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매주 금요일은 대한개미구조대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좀 어떠셨나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 일하시느라고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 대한개미구조대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불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종목 해결 방송 대한개미구조대 출발합니다. 네, 본격 주식 고민 해결 방송 대한개미구조대 실시간 접수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많이들 사용하시죠? 지금 노란톡방 빨리 켜서 검색창에 범프로 실전반을 검색을 하시면 참여 코드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구조대의 9입니다. 9를 4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9999를 입력한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하는 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했거든요. 지금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시면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신 후에는요. 구조 요청과 함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좀 작성을 해주시면 접수 완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오늘의 구조대원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범프로님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범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끝나는 또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범프로가 구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저번 주도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 안에서 그래도 희망은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계속 떨어지면서 오늘 특히 코스닥이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이번 주만 하면 한 6%가 넘게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결국 주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종목이 이번 주 한 주만 거의 10% 넘게, 최소 많게 떨어지면 20% 넘게 이번 주 한 주만 하더라도 좀 낙폭이 너무 컸던 좀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만 잘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등장 나왔을 때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이 손실이 커져가다 보니까 두 가지 실수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평소에 내가 전혀 공략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사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종목이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이거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시장은 떨어지는 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침착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우리 또 구조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오늘 방송에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구조도 강의 끝나고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구조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대한개미구조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범프로멘토의 주간 시황 전격 분석해봅니다. 현 시장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 이탈로 변동성 확대, 신용 반대 매매 투매 뒤 빠른 반등 예상, 포스코 그룹 및 기아와 현대 실적 발표 기대. 자,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네. 좀 나오지 않았어야만 한 네. 지표가 저점이었는데 예. 그게 좀 이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저점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트 흐름과 좀 달라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점을 깨지 않고 증시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봉.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고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 우상향 자리가 좀 나왔는데 최근 이제 8월 달부터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저점을 깨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좀 투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요. 다음 주도 좀 시장이 쉽지 않고 낙폭이 좀 강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바닥을 짚으려고 하면,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 시장이 가장 밀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용 매매 반대 매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 예상치도 못하게 막 하한가 가고 뭐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풍재지. 네. 사실 어제 갑자기 막 하한가를 맞으면서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이런 종목들 3천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CFD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하한가 가거나 또는 20% 넘게 떨어지는 요인이 바로 이제 신용 잔고의 반대 매매인 건데, 자, 이 증시의 바닥을 좀 찝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9월달 작년도에 증시가 뭐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10% 넘게 떨어진 적이 이제 8월달과 9월달 이제 급락장이 있었는데 이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 규모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반대 매매 전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차트가. 지난해 8월, 9월 말씀. 그렇죠. 지난해. 예. 예. 자, 여기 거의 1년 전이네요. 1년 전이죠. 조금, 네. 그때도 지금처럼 많이 급락했던 시기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화면이 좀 잘려 보여서 네.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보이네요. 전년도 이게 이제 신용 잔고가 한 19조 원대였어요. 19조 원대였는데 이게 9월달 하락장이 한 10% 정도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여기에 15조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10월 잠시만요. 16조 찍고 나서 15조. 1월 달에 또 15조까지 이게 떨어진 적이 꽤 있었는데 지금 수준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이 신용 잔고가 약 18조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초와 비슷한 지금 주가 자리까지 왔는데 신용 잔고가 좀 어느 정도가 비교돼야 될 것 같냐면 한 16조 내외. 16조 내외. 16조 내외가 만약에 다음 주에 빠르게 신용 잔고가 급감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시장은 좀 빠르게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6조 내외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오늘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네. 18조 5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전년도 부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좀 줄어들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신용 잔고까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근데 같다. 그게 예. 지금 18조 원대니까 네. 다음 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때 가서는 오히려 막 손절을 많이 할 시기는 아니고 예. 오히려 다시 침착하게 재진입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네.
자, 결국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큰 게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실적 발표를 이제 잠정을 좀 나오긴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 등등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시기에 왔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1등 업종들이 있죠. 바로 자동차 업종들입니다. 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음 주 또 말미에 이제 목금에 또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좀 더 희망적인 그림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한번 포인트로 보면서 또 시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잘 나올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그게 좀 실적 발표가 좀 아쉬우면 네. 또 이제 저점이 또 알 수 없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희망 포인트를 한번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온다면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주식 고민 해결 방송 대한개미 구조대 저희의 구조가 필요하신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서 범프로 실전반을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94번을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검색이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보이시면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 참여 코드 역시나 구조대 94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여를 하실 때 구조 요청과 함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포인트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주제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네. 이제 구조 종목을 또 제가 봐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이번 주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종목들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52주 신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네. 지금 종목들이.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고점 대비 조금 빠지는 종목들보다는 거의 뭐 지금 작년부터 또는 올해 연초부터 들고 있었는데 대응이 안 될 정도로 50% 넘게 거의 수직 하강 수준의. 그렇죠. 60% 넘게 이렇게 네.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을 네. 오늘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본인도. 저도 집중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네. 제가 이제 해결 방법을 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시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이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저점을 깨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떨어질 가능성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 요번 주 흐름 보고 또 느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만나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예. 이게 10월 11일이거든요.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당시에 실적이 예상보다 3분기가 좋게 나와가지고 무려 7% 급등이 나왔는데 7%가 왜 의미가 있냐면 2023년도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이에요. 가장 많이 올라갔고 거래량은 뭐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가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일주일도 그 효과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계속 깨지는 오늘 그러네요. 저점 나오면서 또 52주 신저가를 깰 정도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도 아니다. 미래 성장성도 아니다. 바로 상대방의 심리다. 남들이 뭔가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읽어야 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종목이 정말 떨어진 것 같아. 정말 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종목은 저점이 잡히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안 먹히고 실적도 안 먹히고 재료도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결국 바닥을 얼마나 다져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딴 거 다 있고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하셨으면 하고 네. 이걸 말씀드리고 예시 강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점을 섣불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바닥이 안 깨지는 거를 못해도 2개월은 지켜보셔라. 2개월. 예. 왜 2개월이냐면 결국 바닥에서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보긴 하는데 결국 이제 분기가 바뀌는 그런데요. 시점이 이제 3개월인데 네. 3개월까지 보기에 너무 늦고 결국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분기가 이제 바뀌는 실적이 바뀌는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네. 저점이 2개월 동안 저점을 안 깨는 그림이 나오면 그 종목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공감대, 이 종목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면 공감대.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서 예. 제일 51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2개월 뒤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요? 오늘부터 2개월 뒤면? 오늘부터 2개월 뒤면 한 내년 연말? 연말에서 그렇죠. 연말이나 연초? 연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최저점까지 떨어진 종목이 있다고 하면 네. 바닥을 점검하는 시간은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최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종목을 더 떨어졌네, 더 사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네. 다른 사람들도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급하게 평단가를 낮추려고 그쵸.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결국 바닥은 잡혔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선 하나가 네.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그러니까 바닥은 이제 안 깨지는 걸 확인했는데 그 선을 딱 돌리는 포인트가 딱 나온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이 될 때쯤. 됐죠. 예. 그걸 이제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2개월 동안의 기간을 충분히 보시고 지켜봐라. 네. 그리고 추세선 돌파.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신다고 하시면 다음 주부터 있을 또 실수를 조금 좀 줄어들 것 같고 자 그래서 종목들이 또 한번 흘러가는 거를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차트로 좀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네, 한번 예시 차트 볼까요? 이제 예시 종목으로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네. 모회사 이 두산 그룹이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급락이 좀 나오면서 자,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자, 한 대략적으로 한 50%가 좀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너무 거의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근데 요즘에 달 이런 종목들이 동안? 많아요. 네, 아, 많아요. 근데 진짜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무서워요. 중소형주 할 거 없이 그러면 이게 좀 저점이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도 지금 추세가 계속 깨지고 있다라는 건데 작년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한번 차트를 돌려보면 네. 두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를 계속 좀 떨어지는 이제 구간이 나오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의 저점을 계속 생각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저는 예를 들면 과거로 돌이켜서 자, 요 자리, 그렇죠? 뭐 한 지금 2월 달 작년 2월 달이죠. 작년 2월이요? 네, 그렇죠. 작년 2월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자, 이거 고점 대비 이제 14만 원에서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못해도 오늘 최저점이라면 2개월 동안에 지켜봐라. 그러면 이 2개월 동안 8만 4천 원을 안 깨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비중을 안 넣치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정이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를 비중을 크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전략을 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월 뒤면 4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장인 겁니다. 지금 시장이. 자, 그러면 4월 달에 여기 저점이 안 깨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4월 달에 자, 떨어지네요. 떨어지면서 저점을 요렇게 좀 이탈하는 과정이 나왔죠. 2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이 또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아직 거고. 안 잡힌 그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떨어지는 과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평단가가 아직은 높은 상황인데 주가는 6만 떨어지는 원대까지, 거죠. 네, 예.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6월 달에 6만 원이 딱 저점이 찍혀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만 보고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네. 지나가 보는 거죠. 또 여기 또 떨어졌으니 한 2개월 정도 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저점이 그쵸, 나왔으니 저점이- 여기서 다시 또 2개월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그래서 신저가 종목들을 지금 섣불리 사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올해 연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지금 저점을 계속 네. 보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이 예시는 네. 계속 이제 떨어지는 저점을 확인하는 예시긴 한데 네. 만약에 그 안에 네, 폭발을 해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냥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면 수익을 네.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냥 수익을 그렇죠. 보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익 가지고 나는 있는 거 거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비중이 크게 들어갔는데 종목이 더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아 지금 일단 기준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오늘 시장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구조를 해보면 이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계속 물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신규 매수 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고민 중인 종목들을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손실 없이 그렇죠? 최대한. 네. 그러면 이제 두산을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이제 6월 달에 저점 6만 원을 찍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린 봐야 될 건 뭐예요? 못해도 8월? 8월 이후에 주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어땠나요? 궁금한데요. 자, 8월 달. 자, 9월 달까지 갔는데 네. 6만 원을 안 깹니다. 그렇죠? 네, 6만 계속 원을 안 올라갔네요. 깼는데 올라갔죠? 예. 올라갔고 충분히 지금 3개월 정도 봤는데 6만 원 저점을 안 깨는 구조가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아, 이제 두산을 이제 사볼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두산을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보유 중에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든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신규로 이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차트 공부를 이제 종목을 살 때 충분히 이제 저점이다.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더 거죠. 이상은 내려가지 그렇죠? 않겠구나. 그 공감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감대는 우리가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형성이 됐고 하지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만약에 두산을 재작년도에 샀다 그러면 지금 평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고점에 사셨다고 하면 저는 아직 12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바닥에서 지금 올라와서 좀 두산이 한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난 추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주로 여기에 머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 높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선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은 일봉에서는 보기 어렵고요. 바로 주봉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주봉에서 딱 선 하나만 딱 그었어요. 선 하나만 딱 긋고 이 빨간 선 아래라면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된다. 빨간 선 아래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바닥을 2개월 동안 기다려도 네. 저점이 안 깨져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도 이 빨간 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추세를 이제 네. 전환을 알려주는 이제 추세선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20주선에서 20주선. 20주선을 네. 좀 설정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추세가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보는 네. 중요한 선인데 주봉의 20주선. 그렇죠. 주봉의 20주선. 네. 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돌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자, 추가 매수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평단가를 낮췄는데 빨리 반등이 나와야 우리가 빨리 이제 본전이라도 찾을 수익 거 실현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고, 수익도 그쵸. 가능하고. 네. 근데 결국 이제 바닥은 다지는 것 같은데 그 세월아 내어라 6개월, 1년 동안 계속 이제 박스권 저점을 네. 안 깨면서 이렇게 되면 아직 추세가 돌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추세를 이제 돌리는 그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들어간 자리는 여기란 말이죠. 여기를 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 주로 평단가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6월 달에 저점이 찍혔다 말씀을 드렸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뚝 돌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네. 돌렸다고 해서 이렇게 선에 맞닿았다고 해서 바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돌리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나서 올려가는 요 자리, 그러니까 선을 충분히 바닥을 안 깨고 요런 자리에서 최저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6만 원에서 최저점에서 사면 가장 좋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바닥을 좀 더 높게 사더라도 어느 정도 무릎에서 사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나는 평단가가 12만 원이지만 8만 4천 원, 8만 3천 원 자리에서 평단가를 동일 비중으로 딱 들어간다고 하면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추세가 충분히 한두 번 정도는 이 빨간 선을 깨지 않는 한,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내 본점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평단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가 종목을 기다리는 또 그런 관점도 생기니까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해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실이 갑자기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한번 계속 보신다 그러시면 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2개월 2개월, 네. 최소 2개월입니다. 최소. 네. 자, 그럼 종목들, 예시 종목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안 깨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대형주에서 SK하이닉스가 계속 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만 좀 좋은 거지 작년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죠. 네. 네. 자, SK하이닉스에서 포인트.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제가 SK하이닉스를 이제 들고 있다고 하면 자, 작년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게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재작년 뭐 2월 달부터 거의 한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바닥을 2개월 이상 계속 잡고 있느냐 이걸 좀 포인트를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럼 전년도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2개월을 못 지킵니다. 계속 깨져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될 것 같은데 또 깨지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작년 7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또 내려가네요. 9월 달에 또 깨지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또 12월 달에 또 깨지고 이거를 이제 지금 일봉상에서는 뭔가 바닥이 좀 잘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주봉상에서 추세선 한번 보시면요. 추세선 한번 보시면 자, 추세선 아래에 있는 구간이 전년도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바닥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이게 전년도 1월 달부터 거의 올해 1월 달까지 단 한 1년간.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한 3개월 정도는 바닥을 좀 잡은 듯한 느낌을 드는데 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뚜는 그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예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작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제 HBM이라든지 그 고성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라면서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간 건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 작년에는 가장 힘들었던 종목이지만 또 이런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또 지금은 가장 강한 종목이 됐다라는 거죠.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가장 악재도 없고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료가 터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만 조금 더 급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침착하게 추가 매수만 하시면 네. SK하이닉스도 이 무거운 종목도 올라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종목들 또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기 때문에 힘내시고 이 강의를 좀 더 접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면 좋은가 한번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네. 한번. 자, 저점은 계속 깨져가는데 12월 달에 74,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지난해 12월인가요? 그렇죠. 지난 12월. 네. 그러면 우리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저점을 안 깨지는 걸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못해도 저는 한 3월 달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네, 올해 그렇죠? 초죠. 네, 3월 달. 제가 뭐 평단가가 많이 예를 들면 한 11만 원 정도로 평단가를 좀 잡고 계속 물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한 30% 넘게 좀 손실 중인데 네. 계속 그냥 추가 매수하는 거 홀딩할 거예요. 그렇죠? 종목이 좋으니까 그냥 홀딩 하는데 살짝 이거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개월 기준을 잡혀야 돼요. 그 네. 조건이 두 가지가 접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쵸? 넘더라도 2개월 안에는 바로 아니군요.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네. 못해도 3월 달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점에 사는 욕심은 이미 저는 내려놨고요. 네. 내려놨고 자 일단 73,000원이 안 깨지길 바라보는 거죠. 예, 시장 상황에서 추세선도 살짝 깨지고요. 네. 올라오는데 살짝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1월 달에서 이제 5월 달까지 왔는데 사실상 이제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점을 여기 이제 73,000원은 좀 안 깨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순간적으로 좀 깨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 뭐 과하게 막 그렇게 이탈하는 그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이 97,000원 정도 올라오는 자리에서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예 시그널을 주는 요 자리에서 저점은 충분히 3개월 이상 주고 평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평단가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자 10만 한 5천 원에서 한 요 정도까지는 평균에서 낮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들고 가는데 바로 평단가로 회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효율적인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오늘 강의를 좀 들은 거예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최저점을 일단 포기하고요. 최저점은 포기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일단 우리는 형성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추세가 어느 정도 돌리고 있다라는 걸 추세선을 파악해야 된다. 네. 요건데 사실 내 종목이 이 추세선을 좀 넘고 바닥을 찍었는지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어려울 같아요. 수 어려울 있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바닥을 찍은 종목들 지금 추세선을 살짝 올려왔거나 네. 아니면 바닥에서 충분히 2개월 이상 다졌던 종목들을 뽑을 수 있는 또 검색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 되시라고 네. 많은 분들이 구조될 수 있겠죠?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예. 이 종목에 만약에 내 종목이 들어가면 검색기에 추출이 되면 내 종목 이제 슬슬 바닥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희망. 그러니까 네. 뭐든지 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이런 패턴이 되는 종목들을 취업하는 그런 검색기를 따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료로 지금 노란톡에 종목 구조 요청도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영상이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이 검색기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에 계속 이제 필터를 보시면서 내 종목이 좀 포함이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네.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강의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카톡 노란톡방에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하고 같은 방입니다.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고요.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가셔서 범프로 실전만을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9999 구조대 9 4번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도 받으시면서 영상까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빨리 노란 톡방을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범프로 실전반을 검색을 해주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그때 9999 94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굳이 검색하지 않으셔도요. 카메라 켜셔서 저희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참여 코드 역시나 94번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조 요청과 함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을 써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범프로님과 포인트 강의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살짝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과거 종목 몰고 지금 종목 들고 네. 있는 종목을 좀 예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은 종목들이 네. 가장 최저점을 좀 깨고 있는 종목들인 건데 네. 이런 종목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거의 50% 넘는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카오 차트의 예시인데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4만 원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4만 원이 깨졌고 네. 결국 이제 52주 신저점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4만 원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카카오라는 종목이 솔직히 뭐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결국 카카오라는 종목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종목을 내가 비중을 축소할 게 아니라면 추가 매수로 빠져나올 전략을 세우실 거라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자, 일봉상에서 오늘 10월 20일자 기준으로서 최저점이 찍혔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를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최소 올해 연말입니다. 최소 카카오가 지금 최저점이라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들어갈 시점은 추가 매수할 시점은 올해 연말이거나 내년 초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도 추가 매수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쵸. 시기라는 거죠. 추세선을 돌파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빨간 선을 보시면요. 자, 추세선이 지금 아예 깨져서 지금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떨어졌다가 네. 올해 좀 살짝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깨졌어요. 네. 이게 지금 주봉인가요? 그렇죠, 주봉입니다. 예, 주봉위에서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추세선인데, 그럼 결국 올해 연말에 바닥이 찍고 돌리더라도 이 추세선이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 또 상반기에도 추가 매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에 추가 매수할 그런 전략은 잠시 후에 내년 또 이후에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우선순위 두신 다음에 먼저 바닥을 찍고 추세선을 올라온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또 하락장에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51,470원이시고요. 비중이 27%라고 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자, 보면 이것도 좋을지. 네. 한번 신규 상장 종목인데다가 물론 이제 로봇주들이 전망이 좀 좋고 또 올해 하반기 빅데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큰 또 공모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근데 신규 상장주라 차트 분석은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한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기다려 봐야 될까? 주봉도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군요. 네. 그렇죠. 20주 전이라면 못해도 상장하고 나서 거의 6개월 가까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장한 지가 한 달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 좀 넘고 지금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하방이 계속 뚫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가가 지금 26,000원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들고 있는 만약에 공모를 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공모가 근처까지 또는 그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일단 저라면 다음 주에 그냥 종목을 아예 정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일단 로봇주들이 해서 대장급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한번 좀 떨어지고 있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끌고 가면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가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점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렇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실률이 그나마 좀 적은 폭, 네. 약 한 지금 20%가 좀 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교체할 만한 지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다음 주 안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V마라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17만 6,300원이고요. 비중 30% 구조 요청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구조 요청 들어가야겠죠? 네. 예. 일단 지금 네. 17만 원대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확실히 네. 좀 로봇주들이 인기가 많이 최근에 좀 사셨나 많아서 봐요. 예. 지금 로봇주들을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세가 좀 살아 있고 수레가 있고 그래도 차트 분석이 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17만 원대면 지금 아직 손실률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저점을 좀 논하려고 하면 2개월 전 저점이 여기가 아직은 좀 안 깨져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원대. 이것도 저점에 있는 종목도 맞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도 좀 비슷하게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준에서 이게 최저점인지 아니면 2개월 기준으로 한번 전에 돌아가 보셔서 저점이 지금 깨지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한 2개월 전가 아마 8월 달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8월 달 가격은 10만 원대예요. 예. 그러면 이제 10만 원대가 깨지지만 않으면 사실상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되는데, 근데 이제 10만 원대가 깨지면 손실률이 너무 커져가다 보니까 17만 원이라면 결국 지금도 손실률이 크신데 추세선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자, 추세선이 지금 좀 맞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여기가 이제 만약에 다시 깨지면 물론 이제 2개월 전 주가가 10만 원대라서 여기까지 이제 기다려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 이 추세선 20주선이 깨지는 자리 한 12만, 대략적으로 한 5천 원, 여기가 다음 주에 깨진다 그러면요. 네. 일단 비중은 절반은 축소하는 게 맞다. 다음 주에 12만 5천 원이 깨지면 네. 비중은 절반 정도로. 절반은 축소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 이제 지지가 되고요. 네. 되고 다시 올라오면서 추세선이 돌파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예. 그때 다시 또 동일 비중으로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만약에 그냥 홀딩하고 30% 비중으로 17만 원 평단가신데 13만 원이 깨졌는데 10만 원도 깨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손실률이 너무 커지죠. 예, 40% 정도 되고 추가 매수하기도 지금 비중이 애매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손실이 30% 정도 될 때쯤 이미 반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네. 손실을 지금은 좀 흔들려 하지 마시고 네. 결국 이게 한번 깨지면 네.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은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그쵸.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 근데 만약에 안 네. 깨진다. 이 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12만 5천 원을 지켜주고 계속 올라간다. 위에 있다. 네. 그러면 추세도 안 깨졌고 저점도 안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홀딩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12만 5천 원이 깨지면 반 정도는 이제 그쵸. 좀 손절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쳐보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피터님께서 애경케미칼 17,800원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피터님 상담해 주시죠. 17,000원. 네. 자, 이것도 지금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개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솔직히 이제 손절할 타이밍은 좀 늦은 것 같고 네. 거의 손절 타이밍 늦었고 저점을 지금 깼죠. 저점을 좀 깨고 바닥을 오늘 또 갱신을 했습니다. 2개월 전 주가를 오늘 네. 저점을 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려면 못해도 이제 2개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은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손절을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릴 흐름을 좀 잡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추세선도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일단 10,000원 정도는 터치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지지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올 때 그때 네. 추가 매수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홀딩 하시되 네. 추가 매수만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금은 홀딩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 원포인트 강의하셨던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다음 종목 상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붉은 기둥 2248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AI 36,750원 30%, 네, 37% 하락하셨나 봐요. 구조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마음 AI. 네. 이거 최근에 좀 인공지능 테마로서 좀 곽광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최근에 좀 다시 떨어지면서 이게 정말 위험한 구간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좀 예. 아쉬운 종목이 좀 돼버렸습니다. 한번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간 자리가 좀 거의 최고점이에요. 바닥은 충분히 좀 다져가지고 네. 안 깨고 갔어요. 그래서 물론 더 갈 수 있다라는 충분히 이 자리로 돌아가면 충분히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간 타점이 뭐 잘못됐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충분히 잘 사셨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깨지는 또 급변한 시장을 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점을 깨버리면 이제 대응이 안 될 정도로 좀 위험한 자리가 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개월 전 저점이 어디예요? 한 대략적으로 한 21,000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안 깨지기를 저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들고 계신 분들 좀 안 깨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1,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려요. 비중 축소를 매년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못해도 절반 정도는 축소를 권해드리지만 야 이걸 그냥 나는 내년까지 좀 더 버텨보겠다. 내년까지 그냥 추가 매수 전략으로서 한번 보겠다 하시면 결국 요 자리가 깨지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또 원포인트 레슨 그 접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안 깨지면 사실 여기만 안 깨지면 충분히 36,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돌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포인트가 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게 지금 21,000원? 이라고 그렇죠. 하셨나요? 21,000원. 예. 요게 지금 포인트가 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좀 안 깨져 보기를 저도 좀 힘을 넣어드려도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000원 깨지지 말라고. 깨지지 말라고. 네. 내가 깨지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21,000원을 기준으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외에도 이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일단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있는지, 좀 저점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걸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장중에 체크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의 저점이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네.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할 정도로 힘든 구간인데 시장 사이클이라는 게 또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또 이제 범프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 패턴 설정 영상도 기대가 되지만요. 또 이 매주 이런 구조 대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로 실전반을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9999 눌러주시면 되고요. QR코드로 입장해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한개미 주식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대한개미 구조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